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 교과서 87쪽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취 기준을 보셨던 분들이면요. 해야 하는 일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표준 편차예요, 여러분. 표준 편차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수치도 개념도 모두 표준 편차다. 얘가 중요한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산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87쪽에 빽빽하게 공식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뭘 의미하는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는 공식을 보셔도 이게 좀 뭘 나타내는 건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고 자, 화면을 좀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 갔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분포일 때 말고 도수 분포일 때를 기준으로 그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가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이 1개, 2가 1개, 3이 1개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가 자료들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분산과 표준 편차 두 개 다 모두 뭘 의미하는 거냐? 자료들의 분포. 근데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어느 정도로 모여 있거나 또는 흩어져 있는가? 그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료들이 어디로부터? 평균으로부터.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문제들이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평균이 뭔지를 먼저 구하셔야 돼. 괜찮니?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도 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자료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지금은 자료가 달랑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 이렇게 구하면 되지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한 다음에 그것을 자료가 3개니까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쵸? 3분의 6 하게 되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2가 되는 거야. 2가 됩니다. 괜찮겠죠? 평균을 구했더니 2가 됐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이걸 써야 되거든. 두 번째, 편차를 구한다. 편차. 편차라고 하게 되면 수학적인 용어로서의 편차는 뭐냐면 별량,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들의 자료에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점수나 수치. 그 주어진 이 자료들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게 편차예요. 괜찮겠니? 편차를 구하는 거야. 각각의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료 1과 2와 3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빼보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얘들아. 자료들, 별량들, 점수들, 변수들 이런 거에서 평균을 뺀다. 지금 이 문제는 평균이 2라고 조금 전에 구해놨지. 2를 빼는 거야, 여기서. 빼기 2, 빼기 2, 빼기 2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편차를 구하는 거지. 계산하면 얼마냐면 편차가 이제 총 3개가 나오겠죠. 자료가 3개였으니까 편차가 3개가 나올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라는 거야.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료는 마이너스 1만큼 차이 나고 어떤 자료는 0만큼 또 일치한다는 얘기죠. 어떤 자료는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편차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가를 관찰을 해가지고 자료들이 어떤 분포를 띠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편차들의 평균을 구해봤어요. 수학자들이. 이 편차들을 가져다 평균을 다시 구해본 거야. 괜찮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더하잖니?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돼?
0이 돼. 편차들을 가져다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뺀 다음에 이것들을 다 뺀 다음에 이걸 가져다 평균을 구하려고 더해봤더니 다 합산하면 0이 된단 말이야. 얘는요. 이 자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자료든 어떤 자료든지 간에 이 자료들을 가져다 평균을 빼잖아요. 그러면 다 0 돼. 편차들을 다 합하면 0이 돼요. 수학자들이 난관에 부딪힌 거야. 봐봐. 만약에 1, 2, 3, 4라고 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가 1, 2, 3, 4, 5라고 치자. 이거 평균 구하면 3이거든요. 3을 빼잖아? 여기서 3 빼면 마이너스 2. 여기서 3 빼면 마이너스 1. 여기서 3 빼면 0. 여기서 3 빼면 1. 여기서 3 빼면 2가 되겠지. 이거 다 더하잖아? 눈이 있다면 알 수 있겠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0이 된다라는 거야. 합을 건.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구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학자들이 한번 좌절해요. 이런 식으로 이 편차들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자료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도 실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그냥 1이라고 치는 거야. 절대값 붙여가지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2가 돼서 평균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는 방법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학자들이 고안해낸 방법, 요 마이너스 때문에 다 더해서 0인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그냥 떼버릴 수도 있는데 절대값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 수치들이 뭔가 의미가 사라지거나 좀 오류가 생겨서 정확한 어떤 값을 가지기가 어려운, 정확한 어떤 자료를 추측하거나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안해낸 방법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 2개죠. 절대값 붙이거나 제곱하거나.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 편차를 제곱해.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평균을 내보는 거야. 말은 좀 복잡한데 뭐냐? 평균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빼고요. 이것들을 제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제곱. 그러니 0제곱, 1제곱, 그 다음에 이것을 3으로 나눠봐. 3분의 2가 되죠. 얘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더니 뭔가 자료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더라는 거야. 얘가 유의미한 값이 되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값을 굉장히 유의미하다 가져다가 이제 쓰게 돼요. 쓰게 돼.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 편차들을 가져다 그냥 평균을 구한 게 아니라 제곱해서 평균 구했잖아요. 제곱을 해버렸잖아. 이게 확 값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제곱한 게 좀 찝찝해가지고 마지막 4단계 어떻게 하냐. 3단계에서 구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있죠. 지금은 3분의 2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을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떴다.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거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료들의 분포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자료들에서 평균을 뺐습니다. 괜찮지? 근데 그냥 뺀 이 수치들, 이 편차를 가져다 다 더했더니 0이 되는 바람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도 붙여보고 제곱도 해보고 했더니 제곱했을 때 뭔가 유의미한 어떤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수치들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평균을 내요. 얘를 근데 표준 편차라고 하기에는 제곱을 한 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가져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붙이자. 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처음부터 구하려고 했던 것은 표준 편차지만 얘도 중요하죠. 얘가 아니었으면 표준 편차가 안 구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3번에서 루트 씌우기 전에 요 수치 있죠. 요 수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얘를 분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대요. 자료가 어떻게 분산되느냐. 우리가 시선이 분산된다 이런 얘기 하죠. 분산됐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퍼져 있다는 거야.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널찍하게 자료들이 퍼져 있다. 분산이 작다?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주변에 오밀조밀 모여있다. 그 다음에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인 거니까 결국은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 크고요. 분산이 작으면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봐봐. 옆에 보시면 이제 나와 이제 베리에이션 이게 약간 변화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앞글자를 따가지고 V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요. 어떤 자료들에 대한 분산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괄호 안에다 X, 뭐 Y, G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영어 단어 보시면은 어디 갔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비에이션이라는 것이 일탈이에요. 일탈. 그러니까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가를 스탠다드 이제 표준적인 값으로 이제 수치를 구해 보겠다는 거. 그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고요. 요 앞글자인 S를 따가지고 S라고 이제 대학 과정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에서 여러 가지 기호로 이제 많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선 S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 문자 중에 S를 표현하는 거 가져다. 걔가 뭐냐면 6처럼 쓸 수 있는 이름이 시그마거든요. 시그마. 6처럼 쓸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여기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안에서부터 이렇게 돌려. 요렇게 마찬가지로 어떤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괄호하시고 X 써주시면 얘가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 괜찮으세요? 조금 어렵죠? 갑자기 뭐가 막 끝도 없이 이어지지. 처음 보는 내용들이 원래 표준 편차 배울 때 약간 좀 정신이 없어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바로 아래쪽에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 그치?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표준 편차라는 거 한 번 더 해볼게.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료들이 자, 다시 한번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그쵸?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분산과 표준 편차가 된다. 애시당초의 목적은 표준 편차였지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표준 편차 전 단계가 한번 나오게 되고 그것을 이제 분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언스? 앞글자인 V를 따가지고 이제 VX 이렇게 쓰게 되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앞글자인 S. 근데 S를 쓰려니까 S는 이미 너무 많이 썼던 거야. 다른 의미로. 그래서 S랑 비슷한 그리스 문자의 S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는 거라서 평균을 먼저 구한다. 평균을 먼저 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자료들이 1과 2와 3이라고 치면은 1, 2, 3을 가져다가 평균을 구해본다.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2가 되죠. 평균을 먼저 구하는 거야. 두 번째, 편차를 구한다. 각각의 자료들에서 평균을 빼보는 거야. 그쵸? 얘를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각각의 자료들, 이 자료들에서 평균을 빼보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 2, 3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네가 편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평균을 내려고 했더니 다 더하면 0이 돼가지고 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더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편차를 제곱해서 그래서 평균을 낸다. 그래서 더한다.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 그냥 평균 내려고 더했더니 0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을 제곱해서 그래서 평균을 낸다. 3분의 2.
이것을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편차들을 가져다 제곱을 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단계 여기서 구한 이것을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준 편차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니까 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산을 가져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이것을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분산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괜찮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이 뒤쪽에 막 가려놓은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식으로 가려진 이 부분에 이제 막 문자들로 이걸 막 설명을 해놨어. 저는 지금 1, 2, 3 세 숫자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평균도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구해보고 했는데 얘가 문자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문자로 표현되면 아까 제가 조금 쓰다 말았는데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료들이 있어요. 변수를 x라고 할 거야. 그치? x. 이 x들 1, 2, 3을 x라고 칭할게요. x들을 가져다 1, 2, 3을 가져다 평균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x를 가져다 평균을 빼는 거야. 편차가 나오죠? 그것들을 제곱하는 거야. 각각을.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지. 지금은 3개니까 3으로 나눴지만 4개면 4로 나누고 5개면 5로 나누고 n개면 n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이고요. 얘가 분산. 그 다음에 얘를 가져다가 제곱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아까 강조하는 게 계속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가 확률 변수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해야 될 얘기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자, 평균 구하는 거 어제 우리 연습했어요. 연습했고 나중에 평균 한 번 더 구하지. 2개만 좀 유의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우리가 어제 일반적인 도수 분포와 확률 분포를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지금 한 개다. 그치? 한 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괜찮니? 여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개 중에 한 개다라는 어떤 비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흔히 쓰이는 확률 분포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하나 자료가 지금 총 3개라고 친다면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랑 아예 3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과정만 좀 주의하면 되는 거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3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만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평균 구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평균 구할 때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1단계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1단계 평균을 구하는 거야. 왜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먼저 구할게요. 평균은 쌍쌍이 그냥 다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3분의 6, 2가 나와요. 다행히도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랑 지금 숫자가 똑같아가지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 2번째,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를 구하는데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요. 이 위에다가 저는 보통 구해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평균이 2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를 빼는 거야, 얘들아.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지. 2 빼면 0이죠. 2 빼면 1이죠. 이게 x에서 평균을 뺀 거야. 세 번째, 편차를 구하면 끝이야?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0 되잖아.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야 되잖아. 그래서 편차를 구했으니까 얘가 편차잖아. 이걸 제곱을 해보는 거야. 얘를 가져다가 기호로 얘가 편차거든요. 이걸 제곱을 해보는 거야. 이걸 제곱하라고. 1. 이거 제곱하면 0. 이거 제곱하면 1. 이제 평균을 내는 거야.
평균 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쌍쌍이 곱하라 그랬지.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3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1. 어떻게 나온 거냐? 다시 한번 요 확률과 요 편차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요 확률과 편차의 제곱을 곱했습니다. 얘와 편차의 제곱을 곱했어요. 다 더하시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아니고 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가지고 표준 편차 구하실 수 있다고요. 오케이? 얘가 루트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뭔가 싶어요. 그쵸?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도수 분포가 아니라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나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지가 있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풀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계속하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x의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세요. 1단계. 자, 1단계. 일단은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기 때문에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쵸? 통분해야겠다. 6분의 2, 6분의 3 통분하고 가야겠네. 그치? 평균을 구하는 방법, 변수와 그것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치? 곱해서 더하면 된다. 왜지 싶으면 어제 강의 다시 듣고 오세요. 요렇게 곱해서 4가 됩니다. 요렇게 곱해서 9가 되고요. 요렇게 곱해가지고 5가 됩니다. 그럼 6분의 18 해가지고 평균이 3이 돼요. 좋았어. 자, 두 번째, 편차를 구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 거지. 평균이 3이잖아. 빼면 돼. 여기서 빼. 그럼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 빼면은 0 되고요. 여기서 빼면은 2가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하실 때 선생님 이거 다 더하면 0 안 되는데? 근데 요런 게 6개 중에 2개 있잖아요. 요런 것 1개. 결국은 이 수치를 반영하면은 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자, 편차를 구했고요. 세 번째, 편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실 수 있어요. 편차를 일단 제곱해야 돼. 구해놓은 편차들을 제곱하는 거야. 1 되고 0 되고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편차의 제곱이랑 이걸 원래 이제 다 더해가지고 뭐 얼마로 나누는 건데 지금은 바로 곱해. 맞니? 6으로 마지막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6으로 이미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요. 이렇게 구한 것은 분산이고요. 값을 구하시면 6분의 이렇게 곱하라고 2 더하기 0 더하기 4 이렇게 된대요. 6분의 6 해가지고 분산이 1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도 구하실 수 있어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 글씨가 왜 이래? 제 글씨 미안해요. 글씨 너무 엉망이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루트 1 하면은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괜찮을까? 자, 문제 4번도 한번 비슷한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디 보자. 사탕 가게에서 사탕이 들어있는 세 종류의 행운 박스를 고객에게 나눠준다. 1000개, 1000개 중에서 임의로 택한 행운 박스에 들어가 있는 사탕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자, 봅시다. 요거는 상황을, 표를 좀 그려야 되는 상황이네. 자,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얇게 하고 이렇게 하고 x, 확률 변수 x, 여기 지금 x가 없어요. 그치? x가 없어. 표를 그려야 되네. 화면 멈춰놓고 얘들아 표 한번 그려봐.
표 그려봐. 좋은 말로 할 때. 자, 확률 변수 x가 뭐였냐면 이게 중요하네. 행운 박스에 들어있는 사탕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행운 박스에 들어있는 사탕의 개수 얼만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들어있는 사탕의 개수 10개나 15개나 20개. 얘가 x가 돼야 되네. 그치? 그러니까 x가 삐뚤어 왜? 자, 10이나 15나 20이 돼야 되네. 이거 숫자 크겠는데? 자, 총 1000개 행운 박스 중에서 이런 박스가 300개 들었대. 그럼 이런 박스가 나올 확률은 1000분의 300. 다시 얘기하면 10분의 3이 되죠. 자, 1000개 중에서 200개 들었대요. 10분의 2. 약분 안 합니다. 1000개 중에 500개가 들었잖아. 10분의 5. 그럼 다 더하면 1 돼. 오케이? 확률 변수 표를, 확률 분포표를 완성했어. 이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네. 기대값 평균이잖아. 1단계.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x와 그에 해당하는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라고, 그치? 그리고 10분의 30 더하기 30 더하기 100 이렇게 돼요. 160. 평균 16.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애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보이겠다. 자료들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이 16이잖아? 빼는 거야. 여기서 빼는 거지. 그럼 10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15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20에서 16을 빼면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봐봐. 마이너스 6이 3개 마이너스 6이 3개 마이너스 18이지. 마이너스 1이 2개 마이너스 2지. 근데 4가 5개 20이지. 진짜로 편차를 다 더하면 또 0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쓰면 절대 안 되고 이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제곱을 해야 된다. 36, 1, 16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해보자. 이렇게. 괜찮겠니?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해. 이거를 이 36을 곱하시면 돼요. 1을 곱하면 되고 16을 곱하시면 돼요. 10분의 36에 3 곱하면 108 더하기 1 곱하기 2 하니까 2 16 곱하기 5 하니까 80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얘랑 얘랑 곱한 얘들아 얘랑 얘네랑 곱한 거야. 110, 80, 190 얘 19네 19 19가 나오네. 얘가 분산 만약에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라 하게 되면 저 그냥 루트 씌우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주어진 자료들을 보시고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주어진 자료의 평균을 먼저 구한다. 그 평균을 이용해서 편차들을 구한다.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그냥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더하지 않고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낸다. 그게 분산. 제곱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루트 씌우시면 그것이 표준 편차. 괜찮죠?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반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잠시만요. 저 뒤로 가가지고 자, 어디 가볼까? 자, 요런 거 2번, 3번 요런 거 한번 풀어보셔요. 지금 2번에 보시면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기대값이랑 표준 편차도 같이 구하세요. 여기는 평균 표준 두 개 다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2번, 3번 두 문제 풀어가지고 인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쿠키.
쿠키 증정 이벤트. 뭐야, 뭐 공부시키려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자, 쿠키 증정 이벤트. 2개 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선착순 10분.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에 마지막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 내용. 이제 돌아가서 이거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한 번에 딱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87쪽으로 가시면 이제 요런 거 이제 다 쓴 거 지우고 이산확률 변수에 분산과 표준 편차 해가지고 지금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에다 루트 씌운 값이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근데 봐봐 분산 구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여러분. 2가지입니다. 자 분산 구하는 방법 얘가 저랑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이 기호 이제 익숙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료에서 따라 써볼까? 자료에서 빼는 거야. 뭘 뺐어 지금? 그렇지 평균을 뺐어. 이게 뭐냐면 편차야 편차. 그쵸? 그런 다음에 이 편차를 제곱했어. 제곱하는 이유는 다 더하면 그냥 더하면 0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자. 그런 다음에 괄호하고 얘들아 이게 2 했잖아. 이거 뭐냐면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요 상황 있죠? 제가 빨갛게 따라 쓴 요 상황 뭐냐면 자료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편차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편차잖아, 편차. 이 편차를 가져다가 제곱을 한 거야. 그래서 평균을 낸 거지. 근데 의 평균이라고 하지 않고 기호를 나타내가 기호로 이렇게 이 안에다 이걸 넣으면 이게 평균 구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수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수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안이 벙벙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이런 기호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어려운 내용, 내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면 좋으련만 그 옆으로요. 이상한 얘기가 또 나와요.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우리 이런 걸 보면 속이 상하지. 나는 한 가지만 알아도 충분한데 왜 굳이 나한테 2개를 알려주지? 굳이 2개를 알려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에 방법이요 여러분. 좀 정의대로 푸는 방법이에요. 정의대로 푸는 방법. 학생들한테 표준 편차가 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정의대로 그 의미대로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해보시면 정의대로 푸는 방법은요 좀 복잡해요. 내지는 지저분합니다. 정의를 살려서 풀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지저분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까다로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복잡하고 지저분해도 꿋꿋이 해야 돼? 혹시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공식의 모양을 약간 변형해서 이용하면 좋잖아요. 걔가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에요.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입니다. 증명도 당연히 해드릴 건데 이 지금 모양을 살펴보시면 이게 2잖아. 2는 아까 뭘 구하는 거라 그랬냐면 평균 구하는 거라 그랬거든. 여기도 2가 나오잖아. 뭘 구한 거야? 평균을 구한 거야. 근데 앞에 뒤에 모양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달라요. 그쵸? 앞에 보시면 괄호 안에 2하고 괄호 안에 보세요.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x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 뭐야? 이거 뭐냐면 자료들을 갖다가 제곱했다는 얘기야. 점수를 제곱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x에 해당하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잖아. 여기. 이걸 제곱했다는 거. 이걸 제곱. 왜 그런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여하튼 이 기호의 뜻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 괄호 안에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이 안에 x잖아. x.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평균이야. 평균을 가져다가 중괄호하고 바깥쪽에서 제곱했어요. 뭐야. 자, 이거 한글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자료의 제곱의 평균. 앞에 거는 제곱한 걸 평균 낸 거고요. 뒤에 거는 자료의 평균을 가져다가 제곱한 거야.
말장난 너무 싫어, 그치? 자, 쉽게 외우시는 방법은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기억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뭐가 쉬워? 하나도 안 쉬운데. 자, 지읒이랑 피읍이 반복되거든요.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더 쉽게 줄이면 제평 빼기 평제. 이렇게 이제 외우실 수 있고. 선생님 이것도 안 쉬운데 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읒, 피읍, 피읍, 지읒이잖아. 지읒이 피읍보다 앞에 오잖아. 그래서 얘가 먼저 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뒤에는 이제 짜맞추기로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죠. 자,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제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업이 좀 길어진다, 그쵸?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정의대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A, B, C 자료가 3개라고 치자. 1, 2, 3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B, C 3개의 자료들에 대해서 1단계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평균을 구해봐야 되잖아. 3개를 다 더해가지고 자료가 3개니까 3으로 나누는 거야. 괜찮죠? 얘를 간단하게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 그러니 야, 이거 잘 기억해. 나중에 이런 형태 나오면 바꿔치기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는 뭐야? 자료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자료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A에서 평균을 빼고 B에서 평균을 빼고 C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 이 페이지 있잖아요. 87쪽에 여기 네모칸 옆에 이거 적어두세요. 이거 꼭 적어두세요. 자, 3단계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야 되죠. 괜찮니? 각각 얘네들을 가져다가 제곱해서 평균 내야 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돼, 그치? 얘네들을 가져다가 제곱해서 다 더해서 3으로 나눴어요. 제곱의 평균 했어요. 이제 이게 분산이잖아. 요거 모양을 좀 정리해 볼게, 얘들아. 자, 3분의 요게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am 알죠?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2bm c제곱 m제곱 마이너스 2cm 종류별로 묶어주시면 요렇게 돼요. 그냥 갈까? 천천히 할까? 자, a제곱 마이너스 2am 더하기 m제곱. 자, b제곱 마이너스 2bm 더하기 m제곱. c제곱 마이너스 2cm 더하기 m제곱. 그럼 동류한끼리 정리를 하시면은 비슷한 것들끼리 정리하시면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3개 마이너스 2m으로 묶어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얘랑 m제곱 더하시면 더하기 3m제곱 이렇게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이거 항이 지금 3개인데 따로따로 써볼게. 이거 따로따로 써보겠어. 자,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괜찮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서 2m. 떴다. 아까 잘 보라 그랬지? 뭐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랬어? m으로. 얘를 m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3분의 3m제곱이에요. 됐지? 거의 됐어. 자, 저 위로 올라갈게요.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여기 지금 보세요. m 곱하기 2m 하니까 2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뭐냐면 m제곱이라는 거야. 이 구조 한번 볼게요. a, b, c를 가져다가 제곱해서 3으로 나눴어요. 자료들을 제곱해서 평균 냈어요. 자료 소름 끼치지 얘들아. 소름 끼치죠. 자료들을 제곱해서 평균 냈어요. 뒤에 보시면 평균을 제곱했어요. 평균의 소름 끼치지 않니? 자, 자료들의 제곱의 평균의 제곱. 자,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의대로 출발을 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얘들아, 이게 좋은 점은 뭐냐? 각각을 뺀 다음에 지금 이 문제 보시면 각각의 자료들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다시 제곱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왜냐면 평균이 너무 예뻐. 평균이 2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평균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난이도가 달라져요. 평균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이 2분의 1 빼면 2분의 1 되거든? 2분의 3 되고 2분의 5 돼요. 이걸 다시 제곱해야 돼. 4분의 1, 4분의 9, 4분의 25 이걸 다시 곱해야 돼. 이렇게만 되면 이거 아까는 별 차이 없었죠. 선생님이 그냥 정의대로 풀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런 공식 필요해요? 그런데 평균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평균이 못생기면 좀 평균이 흉측하잖아요. 평균이 흉측하잖아. 만약에 평균이 한 6분의 5 정도 된다고 치는 거야. 평균이 6분의 5야? 여기 6분의 1이고요. 6분의 7이고요. 6분의 11이에요. 이걸 제곱한 다음에 그러니 보이니? 이렇게 36분의 이걸 다시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그럴 때 이걸 쓴다라는 거야. 평균이 아무리 흉측해도 상관없어. 그냥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곱해서 평균만 제곱해서 평균만 내면 되거든. 자, 해보는 거야. 우리 해보는 거야.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이거 지우고 그런 방법으로 해볼게요. 각각의 자료들을 제곱하는 거야. 4, 9, 25. 그 다음에 곱하는 거예요. 그럼 분산 이렇게 구한다고. 6분의 8, 6분의 27, 6분의 25.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빼긴 빼야 돼. 제곱해서 평균 냈으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긴 빼야 돼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좀 간단해 보이지 않니 얘들아? 자, 하나 더 요것도 한번 해볼게. 분산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은 2라고 나와 있어. 1을 제곱하는 거. 1, 4, 9 제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3분의 1, 3분의 4, 3분의 9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3분의 14에서 3분의 12를 빼는 거예요. 3분의 2 훨씬 간편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훨씬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 잘 기억하세요. 요걸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눈치도 못 채. 어떤 학생들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눈치도 못 채.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두 개 중에서 얘가 정의대로 푸는 방법이고 정의대로 풀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워져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나온 게 이거예요. 수학자 분들이 특별히 만들어준 공식입니다. 외우시고 하시고. 제가 아까 요거를 인증을 보내라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푸세요. 정의대로 풀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도 풀고 그리고 뭐 하고 싶으시면 요런 거는 같이 이제 해보시면 좋겠죠. 요것뿐이네. 이 페이지를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해보시고요.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저한테 인증샷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90쪽인가? 요 바로 앞에 있는 90쪽, 89쪽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산항열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에 대한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대로 그냥 끝내면 좀 무섭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은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되어 있어야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여러 번 만나가지고 기대값 구하는 방법, 분산 구하는 방법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대값이나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은 알아가지고 오세요. 공부해가지고 오시고 조금 더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좀 흥분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계속 흥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 공부할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복습해가지고 오시고 다음 주에 문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